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2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군인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원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이 있은 후 다음날 러시아 정부는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 항공기가 격추될 뻔했다며 이는 이스라엘군의 전형적인 관행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차량 공격이 발생해 이스라엘 군인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1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안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폭력 시위의 강도가 높아져 10대 청소년 2명이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군인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원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매체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6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여러 목표물들을 공습해 시리아군이 대공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나통신은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은 골란고원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격추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이번 이스라엘군의 목표물은 과거 이란군의 작전기지로 사용된 곳인 알키스와 마르알수탄, 지사르 바그다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상주하고 있는 AFP 특파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경 큰 폭발 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으며 시리아 국영방송은 대공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리아군이 일상적으로 발표하는 대공 시스템의 성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시리아군의 발표와는 반대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군인과 이란군 추정군인 2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새벽 공습으로 수도 남부 키스웨이 인근에서 이란인 3명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원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는 수도 서쪽에서는 시리아 항공방위군 소속 군인 8명이 사망했고 5명은 다하라 남부 에즈라 지역에서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로 시리아 내 정부군 및 이란군, 헤즈볼라 연계단체들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 공습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외 지역에서의 공습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지난 11월과 12월 23명이 사망한 공습에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이란군 특수부대인 쿠두스군을 공습했다며 해당 지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이 있은 후 다음날 러시아 정부는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 항공기가 격추될 뻔했다며 이는 이스라엘군의 전형적인 관행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7일 러시아 정부가 전날 시리아 대공미사일이 이스라엘 군의 공습을 저지하는 동안 승객 172명을 태운 민간 항공기가 격추될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에어버스 320기가 이스라엘군 전투기의 공습과 대공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다마스쿠스 공항에 착륙하려다 흐메이민 공군기지에 강제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그르 코나 센코브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민항기는 시리아 차밍스 항공사 소속이었으며 해당 민항기는 시리아 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마스쿠스 파견자들의 신속한 조치와 자동화 항공교통 시스템 덕분에 해당 민항기는 위험 지역에서 러시아 흐메이민 공군기지에 에스코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나센코브 대변인은 이날 2018년 시리아 대공망에 러시아 군용기가 격추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간 항공기를 시리아 방공 시스템에 대한 방패로 이용하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관행이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군용기에 타고 있던 15명이 사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며 러시아 군용기를 방패로 사용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해당 공습에 대해 히다이 질베르만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오랜 정책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차량 공격이 발생해 이스라엘 군인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한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폭력 시위의 강도가 높아져 10대 청소년 2명이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YNN 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5일 저녁 한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스라엘 군인 무리에 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이번 차량 테러로 골라니 여단 소속 이스라엘 군인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골라니 여단 소속 군인들은 문화유산 교육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인기 유흥가 인근을 지나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키 로젠펠트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신병이었던 해당 군인들은 공격을 벌이고 도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발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러 공격에 사용된 차량은 베들레헴 인근 베이트 잘라에서 발견됐고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진 가해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해당 범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대원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혼돈이었다면서 3명의 젊은이가 보도에 누워 있었고 인근에는 부상당한 9명이 모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YNN 뉴스에 따르면 해당 류의 폭력 사태는 예루살렘에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일 일어날 정도로 흔했지만 차량 공격은 최근 뜸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서한지구 제닌에서는 2018년 아즈리엘 쉐파흐를 살해한 테러범의 집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팔레스타인인 10대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망한 19세 팔레스타인인과 다른 6명은 이스라엘 군과의 충돌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나단 콜리쿠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현장에서 화염병을 이스라엘군에 던졌고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당 시위는 상당히 큰 폭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총기를 사용한 한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 저격수가 쏜 총에 사망했다며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사용된 공격수단의 강도가 향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크람 라요브 제닌 시장은 신입 경찰들을 훈련시키는 학원의 학생인 해당 19세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서한지구 라말라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력 시위를 진행했고 헤브론에서도 팔레스타인 소년 1명이 충돌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17세 소년 모하메드 알 하다드는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헤브론시에서 일어난 폭력 시위 동안 한 팔레스타인인이 화염병을 군에 던지는 것을 확인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한 발표 이후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군과의 충돌의 온상이 됐고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로켓포와 폭발물을 단 풍선이 이스라엘로 날아와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회의 동안 가자지구 테러단체에 몇 주 전 고위사령관이 제거된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9일 저녁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된 지 몇 시간 후 가자지구 내 목표물들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전투기들과 다른 군용기들이 가자지구 남부지역 하마스 훈련시설 및 군사시설을 공습했다며 가자지구 내에서 나오는 모든 폭력의 책임은 하마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해변과 중부 에이르 엘 팔라흐 하마스 기지를 목표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습에 있기 몇 시간 전 로켓 경보 사이렌이 울려 스데론 및 인근 지역 이스라엘 시민 수천 명이 대피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과 발사체들은 이스라엘 남부 개활지에 떨어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이스라엘 정부는 만약 가자 지구에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올 경우 엄청난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주 내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로켓과 박격포, 방화풍선이 날아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같은 날 열린 주간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로부터 어떠한 공격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슬라믹 지하드와 하마스는 몇 주 전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사령관이 제거된 것을 기억하라고 밝혔습니다. 납달리 베네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하마스에 경고하면서 만약 그들이 책임감 없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에도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단 풍선이 이스라엘 에르하빔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발견 당시 외국 노동자들이 폭발물인지 모르고 해당 풍선을 들어 올렸지만 다행히도 폭발물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7일에도 폭발물을 단 풍선 6개가 가자 지구에서 발사돼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날아왔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